네, 안녕하십니까. 춘천교육대학교 입학사정관 이교혁입니다. 2021학년도 춘천교육대학교 수시 입학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2021학년도는 총 346명을 선발하는데 그 중에 199명을 수시에 선발하고 147명을 정시에 선발합니다. 수시가 57.5%로 약간 많습니다. 전년도에 비교해서 수시 인원이 12명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12명은 강원교육인재에 배치되었는데 전년도 60명에서 72명을 선발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 살펴보겠습니다. 교직 적인성 인재 전형부터 기초생활 차상위까지 국수 영탐 4개 영역 합 14등급 이내, 한국사 4등급 이내입니다. 특수교육 대상자인 경우는 4개 영역 합 16등급 이내, 한국사 4등급 이내입니다. 전년도 전형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교직 적인성 인재 전형의 경우 96명 모집에 1,402명 지원했습니다. 경쟁률은 14.6대1로 꽤 높은 편입니다. 강원교육 인재는 3.57대1, 국가보훈 대상자의 4대1, 다문화 가정의 자녀 7.5대1, 농어촌 학생 7대1, 기초생활 차상위 4대1, 특수교육 대상자 3.5대1, 전체적으로 보면 9.42대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시 모집 최종 등록자 인원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직 적인성 인재 전형은 96명을 뽑고자 했는데 45명만 등록했습니다. 추가 합격은 119명입니다. 이는 끝까지 다 갔다 이 소리입니다. 미치곤 인원이 발생했고요. 이는 정시 일반 학생 전형으로 선발되었습니다. 강원교육 인재 전형은 전원 다 선발되었고 추가 합격 인원은 27명입니다. 국가보훈 대상자는 3명을 미충원했고 다문화 가정은 2명 다 충원되었고요. 농어촌 학생 기초생활 차상위 특수교육 공이 미충원 인원이 발생해서 정시로 이월해서 선발되었습니다. 수시 고교 내신 성적 살펴보겠습니다. 교직 적인성 인재 전형은 평균이 1.76, 강원교육 인재 전형은 평균이 1.96, 국가보훈 대상자는 5.92, 최고와 최저가 같으니까 한 명이죠. 다문화 가정의 자녀 앞에 화면에서 2명이었죠. 최고가 1.89, 최저가 2.42, 평균이 2.19고요. 농어촌 학생 1.73, 기초생활 차상위 2.93, 특수교육 대상자 4.31이었습니다. 전체적인 합격자의 내신의 분포를 보면 1.5 초과 2.0 이내 학생이 가장 많습니다. 강원교육 인재 역시 1.5 초과 2.0 이내 학생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뒤에 등급이 낮은 학생도 많지는 않지만 존재는 한다. 즉 스펙트럼은 넓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수능 성적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는 최저 등급이 있기 때문에 수능 성적에 대한 데이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교직 적인성 인재 전형인 경우 평균이 2.61, 강원교육 인재가 2.72, 국가보훈 대상자 2.50, 아까 전에 이 친구가 내신은 5.92였네요. 정시 수능은 2.50 등급이었고요. 다문화 가정의 자녀 2명 다 2.5 등급을 맞았네요. 농어촌 학생 3.21, 기초생활 차상위 2.94, 특수교육 대상자 3.5. 전체적으로 분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학생들 기준으로 살펴보면 교직 적인성 인재 전형에 보면 3등급대가 제일 많죠. 이쪽이 많습니다. 강원교육 인재도 보면 2.5부터 3.5까지 이쪽에 인구가 많습니다. 최저 등급을 맞춘 사람은 얼마나 될까 궁금해서 만들어 본 표입니다. 교직 적인성 인재 전형인 경우는 원래 96명의 3배수가 1단계를 통과해야 되니까 288명이 합격해야 됩니다. 그런데 255명이 1단계라는 것은 수능 성적을 제출하지 않은, 즉
수능 미응시자가 33명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동일한 33명이 다른 33명이죠. 수능 최저 등급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66명이 1단계에서 수능에 대해서 충족하지 못했다.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강원교육서부터 특수교육까지도 수능 최저 등급을 미충족한 인원이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75명이었고 17%의 학생들이 수능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1단계 합격자들의 수능 충족 비율은 83%입니다. 전체 1762명이 지원했으니까 1400명 정도가 아마 수능 최저 등급을 충족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론이 가능합니다. 지원 당시에는 수능 성적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1단계 합격자 그리고 면접의 응시자 그 학생들만 수능 데이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1400명 정도는 추론된 수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등학교 유형 살펴보겠습니다. 일반고가 91.6%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 외에 외고, 과고 이쪽이 6명이네요. 그리고 자율형 공립고가 3명, 자율형 사립고가 1명, 나머지 존재하지 않고요. 따라서 수시 모집은 일반고 학생들이 이제 압도적으로 많이 지원하고 또 많이 붙는다. 우리나라의 일반고의 모집단 비율은 85%나 86% 정도 됩니다. 그런 면에서 91.5%가 붙었다는 것은 일반고 학생들한테 조금 더 유리한 면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도 되는 데이터라고 봅니다. 지역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강원 지역인이 가장 많은데요. 이는 강원 교육인재 전형이 60명을 선발하기 때문에 그 인원이고요. 경기, 서울, 인천이 그 다음으로 많죠. 우리나라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졸업한다고 하면 그중 50%의 학생들이 이 수도권 지역에서 졸업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학생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타 지역인 경우에는 각각 그 지역에 교원 양성대학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쪽 지역으로 많이 합격하기 때문에 우리 대학에는 좀 낮은 빈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대학은 수시를 100%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의 있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학의 인재상은 지성, 품성, 잠재력 이 세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변혁적 지성, 탁월한 품성, 발전 잠재력 이 세 가지 인재상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한 것으로는 초등교사에게 필요한 역량이 뭘까라고 이제 연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본 초등교사에 필요한 핵심 역량은 연구 역량, 교수 역량, 자율 역량, 관계 역량, 봉사 역량 이 5가지입니다. 스타스라고 별들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의 프로세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원서 접수에는 학생부하고 자기소개서 2가지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이제 농어촌이라든가 기초 사상이 국가보건 이런 자격서류를 추가로 내시면 되고요. 해당자만 그 서류를 가지고 먼저 유서도 검색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사람의 평가위원이 종합정성평가를 하게 됩니다. 선발 인원은 1단계에 강원교육인재가 작년에 2배수였습니다. 근데 1배수 늘려서 3배수로 선발하고 교직정성 인재도 작년에 3배수였는데 올해는 4배수로 1배수 더 많이 선발합니다. 특수교육 대상자만 전년도와 동일하게 4배수, 4배수 그대로 선발하고요. 나머지 전형은 다 1배수씩 증가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면접평가는 많이 이제 좀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현장 대면 면접을 하는 상황인데 코로나19 때문에 현장 대면 면접을 하지 못하고 면접 영상 업로드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즉 촬영본을
미리 만들어서 업로드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평가위원 3사람이 평가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직 적성 부분은 평가가 가능한데 인성 부분은 개별적인 사항이라서 이 부분은 면접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최종 선발은 수능 최저 요건을 맞추고 서류 60%와 면접 40%의 합산으로 선발됩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이 면접은 패스 페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학생들이 패스를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서류와 수능 최저 요건 이 두 가지로 합불이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의 기본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평가위원들은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과거 그리고 실천 행동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크게 주목합니다. 우리에 대한 미래의 성과라는 것은 좋은 학생이 들어와서 훌륭한 선생님이 배출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미래의 성과이겠죠. 그래서 평가위원들은 그 정보를 수집을 하죠. 학생부하고 자소서에서 정보를 수집합니다. 정보를 수집하는데 반드시 초점은 과거 그리고 말보다는 실천한 것 그리고 행동으로 옮긴 것 이 부분을 주목한다는 것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기법을 살펴보면 스타 기법이라고 많은 댁에서 사용하는 기법이죠. 먼저 평가위원들은 어떤 서류를 읽으면서 그 대상 학생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상상하게 됩니다. 시츄에이션 여기에 대해서 먼저 그림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그 학생이 어떤 임무라든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걸 또 찾아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학생은 어떻게 행동했을까? 어떻게 실천했을까? 여기에 방점을 둔다는 거죠. 사실상 여기에서 평점이 일어납니다. A뿔, A, B, C, D 이런 게 일어나요. 그리고 그 결과로 이 학생은 어떤 성장이 일어났을까? 이렇게 해서 마지막 부분을 찾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스타에 대한 그 부분적인 방법론을 이 세 영역에 적용하는 겁니다. 우리 대학은 잠재력, 지성, 품성 이 세 영역에 대해서 아까 그 스타 기법으로 자료를 조사하게 됩니다. 잠재력이 제일 큽니다. 38, 지성이 34, 품성이 28. 주로 모범 학생들이 교대에 많이 지원하다 보니 품성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품성이 조금 낮은 쪽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성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요. 내신 성적 몇 등급이면 붙을까요? 제가 이럴 정도 등급인데 지원해도 될까요? 이런 많은 질문을 하는데 사실 답변 드리기 참 어렵습니다. 내신 등급이 턱없이 낮다면 힘들죠, 당연히. 그런데 대부분 학생들이 상위권인데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분포하는데 그것을 만약에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면 당연히 1등급 쪽이 붙고 그래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종합 전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등급이 붙을지는 사실상 잘 모르는 거예요. 다만 1, 2등급이 지원자가 많아요. 압도적으로 많아요. 900명, 1000명 이렇게 돼요. 그러니 데이터만 보면은 1, 2등급 아니면 떨어지네 이렇게 보겠지만 분포를 보면 압도적으로 많아요. 1, 2등급이. 그래서 그런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표준 편차를 감안했을 때 기대되는 학업 성취 이 부분이 그 모집단이 그 고등학교의 구성원들 중에서 이 학생이 어느 정도에 위치할까 하고 찾아볼 수 있는 지표는 되죠. 그래서 좀 내신 따기 어려운 학교인 학생이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 때문에 우수한 학생이다 라고 판단한다면 굳이 그것 갖고 합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상자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에 보면 3등급 학생 또는 4등급 학생도 존재하는 이유가 표준 편차를 감안했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이 정도면은 준수한 학생이야. 초등교사 할 수 있는데 무리는 없어. 이렇게 판단해서 일단 대상자로 올려둔다는 것이죠. 그걸로 결정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일단 대상자로 올라오는 거고 당연히 1등급인 학생도 다 대상자로 많이들 올라오죠.
그런데 이제 세특 같은 거를 이제 뜯어보죠. 세특을 뜯어보면은 이 과목별 성취 수준이 이제 등장합니다. 어디까지 이해하고 있는지 이 세특에 선생님들이 과목마다 다 써놓죠. 그리고 내신에서 보면 학업 성취도 추이도 좀 봅니다. 상위권을 유지를 하면 괜찮고 하위권에서 상위권으로 상승해도 좀 긍정적으로 보죠. 근데 상위권에서 하위권으로 내려가면 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본인이 힘으로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 이 부분은 대학생이 되면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학에서는 뭐 정답을 떠먹여 주지 않습니다. 어떤 질문이나 의문을 스스로 생각하고 그 의문이나 질문을 본인이 해결해 나가는 힘, 그런 힘을 우리 대학에서는 지성으로 보는 경향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뭐 국어, 수학, 영어, 뭐 탐구, 사탐, 과탐 이런 데 보다 보면 뭐 호기심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과목들에서 보다 보면. 그러면 그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이야기가 자소서 1번 같은 데 담기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 궁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무슨 이러이러한 책을 찾아봤다든가 아니면은 뭐 동아리에서 실험을 한다든가 뭐 아니면 토론을 한다든가 이런 그 실천 행동하는 그런 사례들이 나와야 이 학생이 지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것이죠. 내신 성적 갖고 다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이 부분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학은 이 부분에 더 큰 방점을 두고 지성 부분을 평가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품성 살펴보겠습니다. 품성이라고 하면은 뭐 성실성, 리더십, 진취, 뭐 독립심 여러 가지 있겠죠. 또 이타적인 그 수많은 행동들이 다 있을 텐데 그런 품성들 간에는 경중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품성이 어떤 품성보다 높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죠. 대신에 어디서 가장 중요하게 보냐면 역시 그 학생이 제시한 품성의 행동 사례의 수준을 봅니다. 어떤 품성을라도 이제 학생들이 학생부라든가 자소서 3번 같은 데 많이 등장하죠. 그러면 그 제시된 품성에서 수준이 품성의 A, B, C 이렇게 평점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수준에는 차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품성 역시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데 나는 이렇게 행동했다 라는 중심으로 행동 경험 사례 중심으로 평가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 잠재력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꽤 어려운 영역입니다. 환경 대비 성취 정도 옛날에는 여기 가능했어요. 근데 작년에 블라인드 서류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다 가려져 있어서 도회지 학생인지 농산어촌 학생인지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려울 것 같고 우리 대학 입학 이후의 성장 가능성, 뭐 교사가 되고자 하는 의지와 역량 이런 부분을 많이 보는데 자소서 4번에 보면은 당신이 생각하는 교사상은 뭐냐 그리고 그 교사상을 확립했다면 어떻게 노력해 왔는가 이런 부분에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노력해 온 것을 잘 피력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런 특기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악, 미술, 체육 이런 부분도 잠재력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수강 시작할 때 보면은 어려운 과목, 내신 따기 힘든 과목인데도 이렇게 도전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평가위원들이 꼼꼼히 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면접고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면접 업로드 방식으로 변경되었죠. 그래서 인성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 못합니다. 적성 부분에 대해서 제시문 형태로 평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적성 부분 제시문의 샘플은 우리 대학 홈페이지, 입학 홈페이지 자료실에 들어가시면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출문제가 있으니 그
그것을 보시고 그런 유형의 문제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상 촬영해서 업로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1월 중순에 문제가 공개될 텐데 그때 문제가 공개가 되면 여러분들은 안드로이드 폰, 삼성폰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아이폰 이런 것만 사용해서 30초 이상 1분 이하의 영상을 찍으시면 됩니다. 안드로이드 폰은 mp4로 아이폰은 MOV로 확장명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통제할 것은 이 용량입니다. 120MB를 넘지 않아야 됩니다. 이 부분이 넘으면 업로드가 되지 않도록 막힐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여러 개를 촬영을 해서 그 중에 잘된 거를 골라서 쓰셔도 되고, 그리고 아니면은 이 편집을 해서 120MB짜리로 만드셔도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영상을 카카오톡 이런 걸로 이렇게 옮기지 마세요. 그러면 코드 변환이 일어나서 나중에 꽤 애먹게 됩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으로 옮기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컴퓨터로 해가지고 영상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서 접수 대행사에 그 1단계 합격자에 한해서 영상 업로드 화면이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학사를 사용하는데 다시 진학사에 원서 접수 화면으로 들어가시면 거기에서 영상 업로드 화면이 열리니까 거기에서 업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방법은요. 이게 영상 업로드다 보니까 이렇게 A, B, C, D, E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차등적인 점수를 주기가 곤란합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 그러면 스튜디오를 찾아간다거나 아빠가 PD 이런 그런 또 논란의 소지가 큽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은 패스와 페일로 두 가지 형태로만 평가를 하게 됩니다. 패스를 받으면 100점이 될 것이고 페일을 받으면 0점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 100점은 다시 나중에 면접이 40%가 되니까 40점으로 인정되겠죠. 이 패스는 면접 질문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함,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큰 부담을 갖지 마시고 자신의 의견을 조리조리 밝히시면 되겠습니다. 페일인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면접 질문과 관계없는 내용에 답변을 한다거나 불성실한 면접 태도를 하면 이때는 페일이 됩니다. 이때는 페일이 돼요. 영상을 아예 안 올렸다. 그러면 아예 그냥 불합격 처리됩니다. 그래서 영상 반드시 올리셔야 되고, 그리고 면접을 할 때는 큰 부담 없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성적 산출은 평가위원 3분 중 어느 한 분이 페일로 평가하면 그때는 재심평가로 넘어갑니다. 재심평가를 하는데 그 중에 또 어느 한 분이 또 페일로 평가하면 그때는 이제 페일로 최종 점수로 고착됩니다. 그래서 0점 처리가 되죠. 평가위원 3분이 만장일치로 패스를 줄 경우에 그때 이제 100점을 부여하게 됩니다. 면접 영상 촬영 시 유의사항입니다. 블라인드라고 하는 부분을 지키시라는 뜻입니다. 개인정보, 성명, 수험번호, 출신 고교 또는 부모 친인척의 이름, 직업, 직장, 직위 이런 거 절대로 언급하시면 안 되고요. 교복, 체육복 입으시면 안 됩니다. 평상복 입고 촬영하시고 화면 배경은 단색 배경, 벽지 이런 데 하면 될 것 같아요. 단일 배경에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배경에 학교를 등장하는 그런 암시거나 표시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블라인드를 해야 된다. 이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서 접수 사진과 동영상 본인이 일치해라. 대리 응시하지 말라. 이 뜻이죠. 화면에는 수험생 상반신 목소리가 분명히 나오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제 이런 영상처럼 이 정도의 상반신과 목소리가 나오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험생 본인 이외에 다른 사람 목소리가 동영상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즉 영상 하는데 코치하는 목소리라든가 옆에서 주문하는 이런 목소리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이상으로 춘천교육대학교 수시 모집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대학으로 전화를 주시면 좀 더 자세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